은퇴 후 당신의 통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노후의 현금 흐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젊을 땐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던 돈이 뚝 끊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현금 흐름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연금은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 막힌 노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미리 만들어둘 수 있는 노후의 5대 현금 파이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월급이 없어도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어떤 소득원을 만들어야 할지,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노후의 자유는 현금 흐름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당신의 5개 파이프라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파이프라인. 노후 현금 흐름의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종신으로 나오는 유일한 소득원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65세부터 매달 약 90에서 1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원금 복리 국가 물가 상승률 반영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인상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언제 받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받으면 월 90만 원, 65세부터 받으면 약 122만 원, 5년 늦출 때마다 약 36%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건강이 안 좋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조기 수령 최대 5년 일찍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엔 30% 정도 깎여서 평생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 배우자와 함께 이중연금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 남편 110만 원과 아내 80만 원은 월 190만 원의 기본 생활비가 확보됩니다. 이건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위험이 적고 확실한 소득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현금 흐름의 뼈대입니다. 받을 시기를 전략적으로 정하면 최대 36% 수익 상승. 부부가 각각 준비하면 평생 월 200만 원대 안정소득 가능. 이제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이 확보됐다면 다음은 퇴직 후 가장 많이 놓치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 퇴직연금 IRP, DC, DB입니다. 이어서 퇴직연금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퇴직연금 IRP, DC, DB 파이프라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바로 퇴직연금, 즉 IRP, DC, DB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퇴직금을 평생 월급으로 바꿉니다. 퇴직 후 1억을 받았는데 몇 년 못 가 다 써버렸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퇴직금은 쌓아둔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고 연 5% 수익률로 운용하며 25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달 약 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세제 혜택까지 고려 시 실수령은 더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퇴직금을 한 번에 찾으면 세금이 최대 16.5% 붙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세금 30% 절감 효과. 운용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채권형 펀드 배당 ETF 중심으로 안정형 포트폴리오. 60대 후반에서 70대 이후. 원금 보존형 상품으로 전환. 분산 투자 예시. 예금 40%. 배당 ETF 30%. 채권형 펀드 30%. 이렇게만 해도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언 하나 더. IRP는 단순한 세제 혜택 계좌가 아닙니다. 이건 은퇴 이후의 월급 통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IRP 안에 있는 돈은 파산이나 압류로부터도 보호됩니다. 즉, 인생의 어떤 위기에도 안전한 최후의 안전망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굴리는 돈입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 절감과 장기 수익, 연금형 수령 구조로 바꾸면 평생 월급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라는 두 개의 굵은 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노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세 번째 파이프라인, 부동산 임대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부동산 임대 파이프라인.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부동산 임대 수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안 돼요. 그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즉, 부동산도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남는 방을 임대하거나 소형 오피스텔 상가창고 같은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 1.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 전세 1억 5천만 원 대신 보증금 1억과 월세 30만 원. 월 30만 원씩 연 360만 원의 현금 흐름 확보. 예시 2. 지방 소형 오피스텔 투자.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제하면 월 순수입 40만 원. 2에서 세 채만 보유해도 월 100만 원 수준의 안정적 현금 흐름.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공실 위험. 입지와 수요 조사를 반드시 확인. 2. 세금 문제. 종부세, 양도세 부담,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 3. 관리비 수리비. 예상 외 비용이 수익을 줄일 수 있음. 따라서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전 팁. 60대 이상이라면 한 채의 대형 아파트보다 두 채의 소형 월세형 자산이 낫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정 기간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형 상품을 통해 소액으로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보유자산이 아니라 수입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실, 세금, 관리 리스크를 감안해 소형, 분산, 안정 중심으로 설계. 월세형 구조로 바꾸면 평생 흐르는 현금줄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현물형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했다면 다음은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 즉 4. 금융투자 파이프라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 금융투자 파이프라인. 네 번째 파이프라인은 금융투자 현금 흐름입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위해선 노동소득 대신 자산소득이 필요합니다. 즉,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노려라. 주식이나 펀드는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현금형 투자법. 1. 배당주 투자. 통신, 에너지, 은행주 중심 예 KT, 포스코퓨처엠, 하나금융지주 등 연 4에서 6%의 안정적 배당률. 예 3천만 원 투자 시 연 150만 원 월 12만 원 현금 흐름. 2.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 예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매달 또는 분기마다 임대 수익 배당. 예 3천만 원 투자 시 연 5%는 월 약 12.5만 원 수익. 채권형 ETF. 예 KBSTAR 단기 국공채, TIGER 단기 채권. 변동성 낮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 예 4천만 원 투자 시 연 3%는 월 10만 원 수준. 즉 1억 원 자산으로 월 35에서 40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단 수수료, 세금 제외 시 실제 수령액은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 단기 급등주, 고위험 ETF는 피해야 합니다. 목표는 한방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월 현금 흐름입니다. 분기마다 배당일을 달리하면 매달 배당받는 구조월 배당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계속되는 수익이 목적입니다. 배당주, 리츠, 채권 ETF의 3박자를 맞추면 월세처럼 흐르는 자산소득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4가지 파이프라인이 자동소득이라면 5번째는 내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능동소득 5. 능동형 부업 파이프라인입니다. 5. 능동형 부업 파이프라인. 5번째 파이프라인은 바로 능동형 부업 소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면 이 마지막 파이프라인은 내 경험과 재능으로 직접 만드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나이보다 전문성과 진정성이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돈으로 바꾸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사례 1. 전직 교사의 유튜브 강의. 65세 은퇴교사 김 선생님은 자신의 교재와 강의 경험을 살려 시니어 영어회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매달 조회수 수익과 온라인 강의 판매로 월 70에서 80만 원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말만 바꿨을 뿐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례 2. 70세 기술인의 블로그 수입. 평생 설비 기술자로 일했던 박 씨는 퇴직 후 네이버 블로그에 생활 전기수리 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방문자가 늘면서 광고 수익이 생기고 지역 출장 의뢰까지 이어져 월 50만에서 100만 원 현금 흐름 확보. 일은 줄었지만 수입은 더 안정적입니다. 사례 3. 취미를 수입으로 바꾼 60대 주부. 평소 김치, 반찬을 잘 담그던 주부 이 씨는 동네 마켓과 SNS를 통해 시니어 홈푸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에서 3시간만 투자해도 월 30만에서 40만 원 부수입 확보. 건강한 취미가 현금 흐름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현실적인 팁. 1. 시간, 체력, 기술 중 한 가지는 꼭 활용하라. 2. 크게 벌겠다보다 꾸준히 흐르게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3. 첫 달 목표는 월 10만 원의 현금 흐름. 4. 익숙해지면 그걸 100만 원 구조로 키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업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활력 파이프라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금융투자에 능동형 부업이 더해지면 노후의 현금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개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1. 국민연금. 기본 생활을 지켜주는 국가형 파이프라인. 2. 퇴직연금. 퇴직금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연금형 파이프라인. 3. 부동산. 자산을 흐르게 만드는 임대형 파이프라인. 4. 금융투자.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배당형 파이프라인. 5. 부업. 경험과 재능으로 새 소득을 창출하는 능동형 파이프라인. 이 5가지가 완성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흐르고 불안이 아닌 자유와 여유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2번째 인생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2번째 고생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 5개 파이프라인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 포인트. 지금 당장 내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IRP 계좌를 점검하고 내 자산이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은퇴는 돈이 끊기는 시점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바꾸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순간입니다. 노후의 자유는 현금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5개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 순간부터 흐르길 바랍니다.